합니다. 예.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만성질환 관리가 되는데요. 만성질환 하나둘씩 없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예. 저도 있습니다. 예. 저도 만성질환이 있고요. 마이크 쓰면 소리가 울릴 텐데 이렇게 해도 다 들리지 않으세요? 안 들리신 분? 없었어요. 이게 소리가 울려서요. 저도 만성질환이 있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랑 제가 환자분들 어떻게 관리해드리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얘기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런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의사가 처방한 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간과 콩팥과 쓸개가 망가지고 녹아내린다는 얘기도 해요. 예. 인이 배기고 내선이 생기니까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약식성은 뭐 이런 말 해가지고 그죠? 예. 약하고 음식은 근원이 같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근원이 같은 거랑 효과가 같은 거랑은 별개죠. 예. 여기 계신 분들 자제분들 여러 있지만 엄마 아빠가 같은데 왜 다른 대학을 가요? 그죠? 아빠 다른가? 엄마 다른가? 그쵸? 한 애는 공부 잘하고 한 애는 공부 못하잖아. 근원이 같더라도 효과는 다르죠. 예. 효과가 좋아야죠. 그죠? 결과가 좋은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만성질환, 특히 이제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쪽의 이제 목표는 신장혈관 또 뇌혈관 관련해서 중환자실 들어가 볼 가능성을 최소화하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거 문제 생겨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가면 가서 문제고, 그죠? 돌아가셔도 문제고, 또 살아서 나오신다 그래도 온전한 예전의 내 몸으로 나오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뭐 나오면 나와서 문제죠. 이런 얘기 함부로 잘못하면 풀의 자식 되는 거고, 그죠? 네. 근데 뭐가 싫은지는 다 알지만 그걸 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또 우리의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무조건 줄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음식 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 조선시대 때 왕들 왜 이렇게 빨리 죽었대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조선시대 왕들 평균 수명을 보면 46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들이 60번째 생일이 되면 뭘 했겠어요? 환갑잔치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환갑잔치 해보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환갑잔치 요새 하면 뭐라고 욕먹죠. 칠순잔치에도 욕먹어요. 예. 8순 정도 해야 잔치할까 말까죠.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같은 민족인데 뭐 민족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한민족인데 예. 왜 그럴까? 왜 그죠? 북조선에 있는 우리 인민들은 그죠? 오래 못 살고 말이에요. 예. 남한에 있는 사람들만 오래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예. 나쁜 놈들이죠 의사들이. 남한 사람들만 오래 살게 하고. 나쁜 거예요. 왜 지금 화나셔가지고 말이에요 그분이 말이에요. 예. 로켓 쏘고 미사일 쏘고 화나셨잖아요. 의사의 꼴에 빠져가지고 오래 살려는 이런 나쁜 사람도 혼내주겠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다들 오래 사셨어요. 이분들은 뭐가 있었다? 대통령 주치의가 있었다. 건강 관련해서 이제 뭐 많이 상담들도 해보고 강의도 많이 해보는데 뭐가 걱정되냐고 다들 물어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보통은 이런 거 걱정되신다.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 걱정되신다는 분들도 많고 또 심장마비 또 걱정되신다는 분들도 많고 또 암도 걱정된다는 분들도 많고 또 치매 걸릴까봐 걱정된다 하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이래서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다들 걱정이 되시죠. 제가 생각하는 건강은요 최대한 오랫동안 아무런 도움 없이 내 혼자 힘으로 내 두 발로 화장실 걸어 들어가서 볼일 다 보고 옷 똑바로 입고서 내 힘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으로 최대한 오랫동안 사는 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거 있으신 분? 그게 제일 소중해요. 네. 정신은 온전한데 누가 내 똥 닦아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네. 닦이는 사람도 괴롭고 닦는 사람도 괴롭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핏줄 우리가 또 중요하고 맨날 뭐 TV만 틀면 그냥 혈관이 건강 막 그래서 연예인 나와서 선전하고 그러는데 그걸로 그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혈관은 막히면 큰일이죠. 근데 터지면 더 큰일이죠.
심장혈관은 잘 터지지 않습니다. 뇌혈관은 잘 터져. 혈관의 또 특징을 또 공부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안 되겠지만 심장혈관은 거의 대부분 막히기만 하고 뇌혈관은 막히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죠. 근데 막히거나 터지기 전에 혈관들은 대부분 딱딱해지면서 좁아집니다. 그 단계 때 빨리 찾아내서 우리가 터지거나 막힐 가능성을 줄여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려고 이제 병원에서도 뭐 검사들도 시키고 또 기회가 되신 분들은 건강검진들도 받으시고 이래서 빨리 찾아내는 거죠. 조기 진단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하러 해? 아무 일 있기 전에 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 일 생기고 나서 하면 뭐예요? 네. 사후 약방문이죠. 네. 그런 건데 뭐 하긴 해야겠지만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거고 그 전에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왜 딱딱해지면서 좁아지나? 우리 혈관이. 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피는 물보다 그렇죠. 예. 맹물이 제일 순수하죠. 지나갈 때 혈관에 상처를 안 줄 텐데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껄쭉한 피가 흐를수록 혈관에 조그만 상처들이 계속 나죠. 혈압, 당뇨, 담배, 스트레스, 또 뭐 활성산소, 유해산소 얘기하는 것들이 다 혈관들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압력이 높은 채로 물이 지나가면 혈관, 쉽게 얘기해서 저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 풀밭에 물 주는 고무 호수 처음에 사왔을 때는 말랑말랑하죠. 근데 물을 세게 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들이 점점 딱딱해지죠. 사이다 같은 것도 오랫동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밑에 가라앉죠. 예. 그런 것들이 계속 가라앉아서 혈관에 쌓이면은 혈관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또 담배 연기가 안 좋은 거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지금 담배 혹시 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손 들어가면 안 들을 거예요. 어차피 창피한 건 또 다 아세요. 네. 담배 연기가 혈관 나쁘게 하는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2박 3일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고 뭐 담배 피우면 몸에 좋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나쁜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는 산소라는 걸 되게 잘 써야 되는데 일부 산소들이 몸을 해치는 산소로 바뀌는 게 이제 활성산소, 유해산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줄여보겠다고 요새들 뭐 여러 가지 방법들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잠을 자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질의 잠을 자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보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잠이 쏟아지죠. 요새는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그죠? 왜 그럴까? 이걸 밝혀서 해결을 하시죠. 그래서 뭐 당뇨까지 안 가더라도 고혈당인 상태, 또 콜레스테롤 문제, 또 중성지방, 또 피떡이 잘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가 쉽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줄이고 활동량을 늘리는 거 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모여서 뭐 체조, 저희 어머니도 이런 데 다니시는데 막 이렇게 체조도 시켜주고 막 운동도 시켜주고 이런 것들 하시죠. 그렇게 하면은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들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나온 건데요. 너무너무 고혈압 환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얘기하는데 한 1,100만 명 정도가 고혈압 진단 기준에 맞을 거다. 근데 진단을 실제 받아가지고 병원을 다니는 사람이 890만 명. 그 다음에 치료를 계속 잘하는 사람이 570만 명. 그 중에 조절이 치료로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절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이 510만 명. 그러니까 나머지 500만 명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덕분에 병원들에서 이제 심장혈관, 뇌혈관 관련해서 병실이 꽉꽉 차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관리를 잘 돼도 그런 데들이 좀 이렇게 팔을 날려야 되는데 꽉꽉 찹니다. 혈압 뭐 수치들 맨날 보시고 하루에도 12가지 바뀝니다. 120에 80이 제일 좋다고들 하고 140에 90까지는 봐주는데 그거보다 높아지는 사람들은 약을 먹던 무슨 술 써서 해도 거기 안에 들어가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보통 오후 3시 지금쯤 되시면 다 정상 나오세요. 근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가 제일 높다. 그때들 응급실 실려오죠. 옛날에도 노인네들 뭐라 그랬어요? 새벽에 측간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아침에 누가 일어나자마자 가서 뭐 혈압 재주는 사람 없으니까 혼자 재시면 됩니다. 국민학교만 나오면 누구나 잴 수 있습니다. 혈압계 비싸지도 않습니다. 무슨 혈압계 좋냐, 일제가 좋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정확한 혈압계를 가지고 내가 잘 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고 하여튼 빚을 내서도 꼭 사셔가지고 혈압이 있는 분들은 사셔가지고 매일매일 잰다. 근데 그게 정확한지 누가 책임질래? 병원에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쟀던 거 적어놓고 병원에 그 기계도 들고 가서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 재보는 거죠. 두 기계가 똑같으면 뭐 병원 거가 더 좋아서 비싸서가 아니라
병원에 그런 것들을 비치하려면 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맞는지 체크를 해야지만 병원에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거 누가 와서 점검을 안 해주니까 비교를 해서 정확한 건지 확인하고 그 혈압을 가지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죠. 몇 달 만에 한번 딱 가서 혈압 재고도 나 어떻게 사는지 맞춰봐라. 점쟁이도 아니고 맞추겠다는 건 점쟁이에요. 그래서 혈압을 재는 방법도 이렇게 써 있고 이제 혈압 잘 조절하지 않으면 문제 생기는 것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뭐 왜 혈압 생기나요? 또 물어보는데 사실은 집안 내력 이기기가 어렵다. 네, 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집안 내력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세상 만사가 있죠. 집안 내력 어떻게 이겨요? 네. 나는 그 꼬마애들 다니는 학원들이 이상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애가 공부를 잘해? 그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머리는 좋았는데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으면은 그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 시켜줬는데 못해놓고서 뭐 지 아들 딸은 잘하길 바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만 오면 혈압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흰 옷 입은 놈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백의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병원에만 오면 높아지는데 그런 얘기하지 말고 너네 집에서 정말 정상이었는데 증명해오라고.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혈압계를 가지고 집에서 120이었는데 병원 오니까 150이 나왔어. 병원 걸로 쟀는데 150이야. 그러면 너네 집에서 120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집에서 120이야. 그거 들고 왔어. 120이야. 병원 걸로 쟀더니 150이야. 그럼 너네 집에서 얼마였다? 150이다. 안 맞는 거 가지고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본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무겁지도 않거든요. 들고 다니는 거 망가지지도 않고 제발 병원 갈 때 꼭 들고 다니세요. 그 약 2번 잰다고 화낼 직원은 아무도 없어요. 네. 오히려 정확한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 사실 무서운 건 이거죠. 아무 증상이 없어. 드라마에서 맨날 뒷목 잡고 넘어지는데 실제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그 드라마가 참 잘못 만들어 놓은 건 우리나라 작가들이 꼭 두 가지 잘못하고 있는데 고혈압 때문에 그죠? 뒷목 잡고 뭐 이렇게 하니까 뒷목 안 아프면 고혈압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하나 잘못한 게 뭐예요? 꼭 지 엄마 아빠 뭐 돌아가실 것 같아 의사 멱살 잡으면 막 엄마가 살아나. 뭐는 그 따라하는 놈들 너무 많아요. 병원 오면 뭐 의사한테 소리 지르고 간호사한테 소리 지르면 효도인 줄 알고 멍청한 놈이죠. 그럼 하지 말라고 매번 교육해 주는데도 작가들은 뭐 시청률 높이려고 그런 거 하는 놈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고. 고혈압은 어디 망가뜨릴까? 머리도 망가뜨리고요, 눈도 망가뜨리고요, 심장도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이라는 게 압력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결국 일을 많이 하는데 심장은 일을 많이 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딴 팔다리 근육은 두꺼워지는 게 좋은데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면 나쁜 겁니다. 심장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비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두꺼워진 심장은 뭐가 문제냐면 혈관이 거의 끝까지 못 가서 심장이 썩어요. 썩기가 쉽다. 그게 문제고 콩팥도 많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석실 계속 다니다 보면 사실 뭐랄까 일상적인 생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혈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 혈압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집에서 혈압 재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 혈압 꼭 재는 거고 뭐 이거 사진 찍으셔도 되고 인터넷 좀만 찾아보셔도 다 나오고요. 예. 가정 혈압 측면 이렇게 어떻게 재라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거 12번 읽어보고 큰 소리 내서 읽어봐야 따라합니다. 예. 뭐 알아서 재게 하고서 재우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12번 읽게 시키든지 아니면 사진 찍어서 뭐 내가 이따가 볼게 안 봐. 예. 어떻게 하면 돼요? 단톡방에다 올려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해야 내가 혈압 재야지 이게 기억이 나요. 리마인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해야 된다. 그다음에 혈압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7가지 생활 수칙들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한테 자주 가라. 의사한테 자주 가라. 예, 오랄 때 오고 가랄 때 가라. 그다음에 스트레스 줄여라. 그다음에 야채 많이 섭취하고 기름진 거 덜 먹고 맛없는 거 먹고 살아야죠. 네. 그다음에 담배 끊고 술 삼가자. 그다음에 운동 좀 매일 30분씩 해라. 체중 유지 잘해라. 또 짜겁지 않게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맛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서 더 짜게 먹게 되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음식에 뜨거운 음식들이 많은데 뜨거운 거에 있는 짠 거를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그건 모두가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 김치찌개 같은 거 맛있다라고 뜨겁게 먹었던 거 시켜놓고서 먹어보세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찌개 음식이 이런 혈압에 참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혈압에 대한 또 오해와 진실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어릴 때 생긴 고혈압이 성인 고혈압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고혈압약 일단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냐? 대부분은 평생 먹는데 인생을 뜯어고친 사람들 중에는 끊는 사람도 있다.
저는 진료하다 보면 한 3, 4년에 한 명 정도는 끊습니다. 뭐 혈압약도 그렇고 콜레스테롤 약도 그렇고 당뇨약도 그렇고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아주 드물게. 이따시만 하는 저보다 이만큼 큰 애들 막 라면 10개씩 먹는 애들 이런 너 그러다 죽어 그러면 인생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좋아지죠. 그렇지 않고 뭐 고칠 게 별로 없이 그냥 있는 분들은 그런 거 기대 별로 안 하시는 게 맞다. 예. 아주 그냥 힘들게 사는 분들 있거든. 회사에서 맨날 야근하고 막 회식하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은 퇴직하고 회사 안 가고 야근 안 하고 회식 없고 집밥만 먹고 그죠? 산에 다니고 운동하고 이러면 좋아지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예. 그다음에 고혈압이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고혈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혈압이 높은 혈관이 잘못된 분들은 수술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고혈압은 유전되냐? 유전 성향이 매우 강하다. 100%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유전 성향이 매우 강한 질환인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혈압 약을 장기 복용하면 콩팥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고혈압 약을 안 먹으면 콩팥이 더 빨리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콩팥이라는 데가 우리 몸의 모든 노폐물을 걸러주는 거름망 같은 건데 거기에 물이 세게 지나갈 때랑 살살 지나갈 때랑은 다르죠. 세게 지나가다 보면은 당연히 거름망이 망가지죠. 그게 콩팥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력을 조절을 잘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만 관리 잘해도 고혈압 예방하는 거 일정 부분은 맞지만 꼭 맞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에서 고혈압이 많이 오는 건 사실이다 하는 거고요. 나이 들면 혈압 올라가게 돼 있다. 맞습니다. 그건 조물주께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왜 다 100살 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고혈압 관리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눈 망가뜨린 것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혈압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 심장혈관에 있어서 제가 강조드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방치된 당뇨병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뇨병이 없으면 좋은 게 맞는데 혈압도 그렇고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인데 없으면 좋은 거 맞는데 있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바보. 네. 알면서도 뭉개는 사람 뭐라 그래요? 진짜 바보.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죠. 어떻게든 나아지겠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노력하지 않고 바뀔 걸 바라는 사람들만큼 나쁜 사람들이 없어요. 담배, 술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대부분 아직까지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많이 피시고 자기 남편이 담배 피면 되게 괴로워하시는 여자분들 많은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 남자는 잔소리로 담배 못 끊는다. 언제 미안해해야 되냐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안 폈던 사람이 나 만나고 장인 장모 잘못 만나서 피기 시작했으면 우리가 미안해해야죠. 근데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피웠던 사람이면 왜 내 잘못이야, 그죠? 나는 뭐만 잘하면 돼요? 내 아들만 담배 안 핀 채로 장가 보내면 돼요. 오케이? 남의 아들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아들만 잘하세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2번 모임 중에 한 번은 온갖 변명을 대서라도 무조건 빠져라. 돌아가신 장모님이 또 돌아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빠져라. 양놈들은 한두 잔만 먹고 시바이가 가능한데 조선 아저씨들은 그게 안 된다. 그런 모임을 제가 가본 적 없습니다. 요새 제가 제일 높은 자리 가는 모임에서는 야 우리도 서양놈들처럼 한두 잔만 마시고 끝내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끝내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마시면은 왠지 안 마신 것 같아가지고 마셔라 하다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잘 줄여야 되고 활동량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엘리베이터 탈 수 있지 않으려고 안 나보고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계단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운동도 자주 하고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비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살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다리가 가늘어지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통은 60번째 생일 때까지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게 아니면 날씬한 게 유리한 거 맞는데 60번째 생일 이후에 70번째 생일에 어디 있고 싶니? 70번째 생일에 어디 살고 싶냐? 너네 집에 살고 싶냐? 요양원에 가고 싶냐? 요양병원에 가고 싶냐? 무덤에 있고 싶냐? 너네 집에 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팔과 다리가 튼튼해야 된다. 바지 살 때 배가 껴서 한 치수 큰 거 사는 게 아니라 다리가 껴서 한 치수가 큰 것을 사는 사람. 웃돌이 살 때 그죠? 몸통이 껴가지고 한 치수 큰 거 사는 게 아니라 팔뚝이 껴가지고 한 치수 큰 거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건강하게 최대한 오랫동안 내 집에 살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날씬하게 장땡이 아니다. 아직도 그죠? 날씬한 다리 가지고 인기를 끌겠다는 아주머니들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꼭 그래야만 할까?
그래서 이제 심뇌혈관이라는 게 뭐냐면 심장혈관, 뇌혈관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심뇌혈관 예방수칙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건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지키고 운영하라. 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절주하셔야 되고요. 싱겁게 골고루 채소, 생선 충분히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 여기 고기 없습니다. 빨간 고기 다 빠지는 겁니다. 네. 정육점에서 파는 건 다 빠지는 겁니다. 소세지, 햄 다 포함이 그런 것들 다 아니고 물에서 난 거. 그다음에 매일 30분 이상 운동인데 이 운동이라는 개념이 운동을 연구하시는 체육학 박사님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셨던 분이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운동이랑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동이 다르거든요. 운동이라는 거는 보통 제 진료실에도 그런 얘기, 나 매일 2시간씩 운동하는데 왜 몸무게 안 빠지냐고. 무슨 운동 하시는데 열심히 걷는데 어떻게 걷는데 근데 친구랑 얘기하면서 걷지. 그건 운동이 아니라고요. 네. 친구랑 얘기를 할 때 내가 오늘 영화를 봤어. 이때부터 운동이라고. 숨이 차야 돼. 며느리요 1시간 동안 하면서 걸은 건 그건 운동이 아니라고요. 네. 말이 막힐 정도부터가 운동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30분 해보세요. 땀이 뻘뻘 나지. 그다음에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는 뭐 매번 다른 분들도 얘기할 테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릎 위에 15cm 어딘지 아시죠? 거기 둘레를 한번 집에 줄자 있으시면 가서 꼭 줄자 다 있으시잖아요. 2,000원이면 사요. 재보세요. 왼다리 오른다리 둘레를 재서 더해보세요. 그 더한 거랑 허리둘레랑 해서 허리둘레보다 다리둘레 2개 합친 거. 그러니까 두꺼운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잘 삽니다. 수담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벅지는 두껍게 만듭니다. 물렁물렁 출렁출렁 말고 단단한 다리.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 네? 왜 다들 꿀 먹은 건가요? 김신조 아세요? 김신조. 김신조 모르면 방공의식이 투철할 거예요. 김신조가 어떻게 넘어왔어요? 10kg짜리 모래주머니를 양쪽 다리에다 붙이고요. 산악복을 했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다치니까 뭐 스쿼트를 하던 런지를 하던 뭐 앉았다 일었다 열심히 하던 뭐 어떻게 해서라도 다리는 탄탄하게 그렇게 잘 만들죠. 그다음에 스트레스 줄이라는 얘기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봐라. 뭐 이런 거 질병들 빨리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잘 관리를 해서 정상인들하고 비슷한 수치를 속된 말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만들어내라. 약 안 먹는 놈이 120은 나도 120 돼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 약을 먹어서라도 만들어놔야죠.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꼭 결과에 자신 없는 놈들이 뭐라 그래요? 과정이 뭐 좋고 필요 없다니까 결과가 좋아야죠. 그 다음에 이 증상들도 좀 알고 계시면 혹시나 문제 생겼을 때 빨리 병원 가서 해결할 수 있어서 다음번에 말씀드릴 거고,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어디로 전화해야 돼요? 119. 또 미국 드라마 보고서 911 누르고 그러지 마세요. 자, 또 말들도 되게 어렵죠.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이상지질 혈증 뭐고 고지혈증 뭐고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뭐냐? 가장 넓은 개념이 이상지질 혈증입니다. 높아야 될 게 높지 않고 낮아야 될 게 낮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게 이상지질이거든요.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 그런데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은 높을수록 좋은데 그게 높지 않은 것까지 합친 게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혈관들의 기름떡들이 야금야금 들러붙죠. 들러붙다가 막히면 골치 아프고 터지면 더 골치 아프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생기면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럼 이거 관리 잘하면 좋을까? 이렇게 막혀가면 참 골치 아프잖아요. 보기만 해도 깝깝해지시잖아요. 그죠? 뼈가 좋아지면. 포화지방산 삼가해라. 맛있는 것들입니다. 단순당 삼가해라. 제일 맛있죠. 그 다음에 튀기거나 볶는 거 하지 말고 삶거나 쪄먹는 게 좋다. 규칙적인 운동 계속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음주 삼가해야 된다. 한두 잔만 마시고 심하게 할 수 있으면 드셔라. 그 다음에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꼭 약 드셔서라도 정상 만들어놔야 된다. 근데 분명히 저도 뭐 여기저기서 듣지만 야 그거 뭐 어때 팔다리가 쑤셔서 죽을 뻔했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콜레스테롤 약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요. 1600개가 넘어요.
서로 지내과가 제일 좋다 그러는데 어떤 약을 처방하더라도 한 1000명 처방하면 한두 명은 꼭 어디가 불편하다 그래요. 근데 999명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한두 명도 못 먹겠다가 아니라 다른 약 처방받으면 되죠. 약이 많은데 그거 하나 가지고 뭐라 그럴 일이 아니다. 당뇨도 사실은 요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학생 때 20세기 말에 의과대학을 다닐 때는 저한테 당뇨를 가르쳐줬던 지금 돌아가신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 당뇨가 잘 안 생겨. 이건 미국 사람들이나 생기는 병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잘 살게 되면서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30살 이상의 성인의 10명 중에 1명은 당뇨병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거 먹었을 때 몸에서 다 써버리면 관계없는데 이게 다 못 쓰고서 피를 돌아다니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맑은 피가 아니라 치성사이, 그러니까 맹물이 지나가지 않고 사이다가 지나가 버리니까 혈관이 망가지게 되는 그 병이 사실 문제인데요. 당이 높냐 낮냐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핏줄이 다니는 모든 장기들이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왜 눈 먼 사람들도 있었고 콩팥 나빠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왜 발이나 손 자르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약들이 너무 잘 나와서 자를 때까지 가지는 않게 한다. 그렇지만 콩팥 나빠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고 제가 의사 시험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콩팥으로 나빠져서 투석실 가는 첫 번째 원인은 어렸을 때 콩팥병을 알아서 만성적인 콩팥병을 앓는 사람들이 투석실 가는 게 1등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거 고르면 오답이에요. 잘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이 오랫동안 있었을 때 투석실을 간다가 1등이에요. 등수가 바뀌었습니다. 당뇨병 원인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 여기에 노화라는 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살 때 60살 때까지는 괜찮은데 왜 70살 되니까 당이 높아져? 그건 어쩔 수 없다. 노화에 따른 변화다. 엄마가 처음에 췌장이라는 장기 안에 인슐린을 이만큼 만들어줬는데 다 써버리는 거죠. 빨리 쓰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쓰는 사람이 있지 오랫동안 쓰다 보면 결국은 고갈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이 올 수밖에 없다. 당뇨병은 사실 당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들이 문제인데 신경도 문제를 일으키고 눈도 문제를 일으키고 신장이라는 게 콩팥이죠. 콩팥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피부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심장병도 잘 생기게 하고 뇌혈관도 나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 합병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당뇨가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혈압도 잘 조절해야 되는 거고 덜 짜게 단백질도 덜 있는 지방도 많이 먹지 말아라. 금연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금연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순간적으로 칼로리가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 마트 같은 데 가면 파는 거, 편의점에서 파는 그 맛있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커피들 중에서도 다양하잖아요. 그냥 블랙 커피는 별 문제가 아닌데 꼭 병에 든 3,000원, 4,000원짜리 그 달달하고 맛있는 그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맛있죠? 맛있는 거 저도 아는데 넌 안 먹니? 저도 먹죠. 먹으면 더 후회하죠.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혹시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병원만 다닐 게 아니라 눈에 문제 없는지 콩팥에 문제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해서 무슨 조치가 필요하면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말씀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